1,000원 부가가치세까지 합쳐서 우리는 사장님은 10,000원에 팔려고 했는데 세금을 11,000원 떼가니까 그냥 손님한테는 11,000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요게 부가가치세와 원래 금액을 합한 판매 가격이 되는 거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자, 계산해봐. 네, 한 번에 더 했대. 시금치 파스타랑 고르곤졸라랑 딸기 주스 두 개의 값을 완전히 합쳐버려. 그러면 26,000원에다가 10,000원 더하니까 36,000원. 근데 거기에서 10% 떼어버리면 3,600원. 간단해. 근데 말이지, 개별 소비세는 부가가치세보다 이제 사치품이나 고급 서비스 억제하려고 특정 물품이나 이런 거한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래. 개별 소급세는 보통 공급 가격의 5% 정도를 세금으로 먹이면서 경차는 부과하지 않는데 통관시 가격을 기준으로 외제차는 부과를 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자동차 공급 가격의 5%인 개별 소비세를 30% 인하할 거야 라고 발표를 했대. 우리가 방금처럼 파스타 같은 경우야 10,000원에다가 10% 뛴다고 해봤자 1,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냥 낼만 하다 하는데 1억 원짜리 자동차에 10%를 내버려 라고 하면 1,000만 원의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 이런 거 좀 그러니까 5% 정도로 측정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5%마저도 많다 이렇긴 하지. 근데 어쨌든 30%를 인하하겠대. 나영씨가 올해 공급 가격이 2,8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하면 2,8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돼? 5%가 세금이야. 그럼 100분의 5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개별 소비세가 세금이에요? 응. 차를 사는데 드는 세금. 그런데 30% 인하해준다 그러네. 아, 좋아. 그럼 얼마, 몇 %에 사는 거야? 70%에 사는 거야. 그래서 30% 인하한다 그러면 70 넣어주면 되고 30% 올릴 거예요 하면 130 넣어주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수입품 부가가치세는 수입품의 총 과세 가격에다가 들어오는데 들이는 세금까지 합친 거에다 다시 부가가치세 10%를 붙여서 우리나라에 파는 거야. 그러니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총 과세 가격이 $220이고 그러니까 $220짜리를 내가 들여오고 싶어. 그런데 관세율이 5%라는 건 5%만큼 돈을 더 내고 갖고 오세요 라는 얘기거든. 근데 $220가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계산을 좀 해야 되니까 1,200원 곱하기 $220를 통해서 이걸 한국 돈으로 바꿔. 그럼 264,000원이라는 한국 돈이 나오는데 아직 나는 세금을 안 냈어. 세금은 관세 5%를 봐야 돼. 5%.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제 수입품에 대한 관세까지만 적용을 한 거고, 근데 여기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시 팔려면 부가가치세까지 10%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요게 내가 내야 되는 세금. 이거 하고 밑에 거야. 자, $220잖아? 그럼 한국 돈으로 바꾸는 과정 하라 그랬어. 220 곱하기 1,200 해서 한국 돈 나왔으면 요거에 관세도 붙이고 부가가치세도 붙이고 한 번에 곱하기 연달아서 하는 거야. 그 저것도 그래. $300짜리잖아? 그럼 한국 돈 먼저 계산해줘야 돼. 1,100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8% 계산하고 부가가치세까지 생각하면 10%더 붙이고 이렇게. 안 했네. 여기서 5%를 붙였잖아. 붙이고 나면 그 5%에 대한 금액이 나오거든? 그럼 그거를 여기다 추가해줘야 돼서 관세가 5%가 붙으면 지금 요거 내가 쓴 요만큼은 264,000원에 대한 관세만 나온 건데 부가가치세라는 건 그 관세가 붙어서 최종 금액에 대해서 다시 붙어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할 때 그러면 5 하지 말고 105를 해. 105. 그러면 264,000원에 대한 원래 금액 100%와 관세 5% 합친 금액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거든.
그럼 여기다가 다시 10% 붙이면 돼. 100분의 10 이렇게. 그럼 여기가 8이 아니라 108로 계산하면 맞을 거야. 자, 이자와 원리 합계, 원금과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금액과 이자의 합친 금액이라는 뜻이 원리 합계.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1만 원을 저축했어. 그런데 너 이거 1년 저축 우리 은행에 하면 12% 이자 줄게 하면 1만 원에 곱하기 12% 이자를 받는 거니까 100분의 원래 받아야 되는 내 돈 100%랑 이자 12% 합쳐서 100분의 112를 계산하여 11,200원을 수령하게 되는 거야. 1년 뒤. 이게 원금하고 원래 금액 그리고 이자 12%까지 합친 금액 원리 합계. 그러면 이자만 계산하라 하면 100만 원에 대한 12%만 계산해주면 되기는 해. 그런데 보자. 여기 보면 월이율하고 연이율하고 따로 나왔네. 매달 0.4%씩은 1년으로 생각하면 얼마니? 그러니까 1년은 12달이라서 12를 곱해주니까 4.8이다. 연이율 1년에 4.2면 월이율은 다시 12로 나누면 되겠지? 0.35. 이자를 주는 방법에는 단리법이 있고 복리법이 있긴 하거든? 단리라는 건 내가 넣은 돈에 대해서 딱 한 번의 이율 한 번만 적용하는 거야. 복리법은 내가 넣은 돈이 처음에 1,000원인데 월 이율이라고 했을 때 월 예를 들어 30% 이자를 줄게 하면 한 달 지나면 1,000원의 100분의 130이 되어 있을 내 돈이 여기까지 이래? 한 달 뒤에 이자 붙은 거에 다시 한번 또 30%를 주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30%. 그러니까 부른 돈에 또 이자를 주겠다는 게 복리법. 단리법은 아니 너 한 번만 줄 건데 이자 한 번만 붙이는 방법. 그런 건데 경수는 은행에 방문해서 500만 원을 월 0.3%로 매달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 상품에 가입할 것이다. 예금 상품의 한 달 이자를 구해달라라고 하면 500만 원 곱하기 이자만 단순 계산하는 거니까 100분의 0.3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공 하나 늘려주고 그리고 이쪽으로 옮겨주고 하나 둘 지우고 10분의 3 5랑 2랑 약분하면 2분의 3이니까 1.5 1,500만 원이니까 1.5만 원인가 보다. 그래서 15,000원. 헷갈릴 것 같으면 500만 원을 이렇게 치고 시작하는 게 맞겠다. 그치? 예금 상품에 가입하여 1년 동안 매달 받을 이자의 합을 구하라. 이게 복리예요? 아니, 달리. 여기서 달리라고 안 했어? 예금 상품을 가입하여 1년 동안 매달 받을 이자의 합을 구하라. 이거 이자 아까 15,000원 나왔잖아. 15,000원 12달 동안 받는 거야. 곱하기 12달 계산하면 돼. 이거는 그냥 딱 고정이라서 한 번 받은 이자 계속 그것만 주겠다는 거야. 네가 맨 처음 넣은 5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줄게. 12달 동안. 이거라서 그냥 이거 곱하기 12. 다른 건 없지. 1년. 이건 뭐야? 달리에 의한 원리합계를 계산하면 그래서 이건 달리의 계산법인 것 같아. 처음에 원금이 있었으면 내가 주기로 하는 이자만큼이 추가되는 거고 이자 주기로 한 것만큼이 또 추가되는 거고 이자 주기로 한 것만큼이 추가되는 거고 맨 처음 돈에 대한 이자만 붙어가니까 맨 처음 내 돈에다가 내 돈에 대한 이자가 몇 개월 붙었는지를 더해주면 되는 거.
예금 상품의 가입 계약서인데 오른쪽 같이 생겼대. 만기일의 원리합계를 구하세요. 300만 원을 저축했어. 근데 4월 1일에 넣었네. 그럼 4월 31일 5, 6, 7, 8, 9, 10, 11, 12, 1, 2, 3 3월 말까지 딱 12달 채워서 넣은 거야. 그러면 맨 처음에 300만 하나 둘 셋 넷인데 월 연이율이 4%니까 4%의 이자만큼이 올라가는 건 거지. 100분의 104 이거 이해돼? 그런데 그런 거 몇 번 할 거냐면 여기가 21년이었고 24년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총 3년 동안 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연이율 4%? 뭐 여기다가 12%? 그렇지. 그래서 112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은행에 2천만 원. 아 근데 여기 1년 6개월 개월이 나와버렸어서 이거 연이율 말고 월이율로 바꿔 생각해야 돼. 아, 그래요? 그리고 연도 월로 아예 바꿔버려. 일정 곱하기 100분의 0.25라는 게 몇 번? 18개월이니까 18번. 아, 이렇게만 계산하면 근데 이자만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 나온 이자랑 원래 금액이랑 더해줘야 돼. 더하기. 이것은 뭐예요?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밖에 계산을 안 하는 거야. 이자. 아, 이게 이자의 계산법. 그럼 더하기 이제 2천만 원. 그러면 800만 원. 100분의 이율 안 나와 있어. 연이율이 안 나왔네. 그렇지. R. 그런데 그런 게 3년. 근데 합계가잖아. 그럼 여기다 다시 800만 원 더했을 때 896만 원.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96만 원이 나와야 되는 거겠지? 그럼 얘는 96만 00 00 24R이 96만 24로 나눠주면 4 4? 4 R은 4% 보자. 자, 원래 3천만 원을 빌린 거잖아. 3천만 원 곱하기 연이율이 5%면 100분의 5. 그런데 그렇게 10년 동안 갚아야 돼. 10년. 이렇게 하게 되면 대출했을 때 만기일을 사용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하면 이자만 내는 거거든? 그러면 딴딴 50에다가 30 곱해서 1500. 요만큼을 이자로 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원래 갚은 꾼돈은 3천만 원이잖아? 그럼 여기다 3천을 더 해야 되는 거지. 4,500? 4,500만 원이나 갚아야 되네. 그러니까 내가 빌린 돈의 절반만큼이 이자야. 대출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 자, 월 0.4%로 달리로 대출을 받으면 원래 3천만 원이었는데 이자만 우선 계산해보자. 그럼 100분의 0.4였던 것을 자, 이거는 월이면 연이면 12번이 추가돼야 되겠지. 근데 그렇게 10번 10년 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에다 이게 바로 이자. 거기다가 이제 원금까지 합하면 이게 내가 최종 갚아야 되는 대출금. 그래서
공 하나 지워주고 얘 지워주는 대신에 요거 한번 옆으로 가고 4 곱하기 12 해주면 48 3천이 48개 3천이 1개 그럼 3천이 49개 3 곱해주면 3, 9, 27 3, 4, 12 13, 14 공이 3개 이렇게 안 들렸네. 얘랑 얘랑 곱해서 4로 해버릴게. 그럼 10이랑 곱해서 48? 100분의 48 100분의 48이면 공 2개 지우고 공 2개 지우고 0 3, 8에 24 3, 4, 12, 18, 14 1440만원 이자야. 그럼 거기다가 원래 금액 3천만원까지 더해서 4440만원 4440만원 그러면 월 이율로 내는 게 낫겠네. 혹시 이자가 계속 이자를 계속 붙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 보자. 원래 500만원을 대출받기로 했대. 500만원. 그런데 만기일에 은행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 얼마니? 라고 물어봤네. 대출기간 30개월이고 연간 12%씩 가달래. 근데 지금 내가 개월로 바꿨잖아. 그럼 이거 월 이율로 좀 바꿔야겠다. 그럼 월 이율이 얼마? 12% 나누기 12달. 그럼 얘는 1%의 이율이라는 거야. 그러면 한 달이 지나가고 나면 500만 원에 대해서 100분의 내 원금과 이자 합쳐서 101이 되는 거야. 근데 한 달이 더 지나잖아? 그럼 5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01이 그러니까 앞에 금액에다가 다시 100분의 101을 또 곱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얘가 2번인 것처럼 계산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총 30개월을 한다는 거니까 5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01은 1.01이다. 1.01이가 총 30번 흐른 금액을 계산해주면 이거는 원금하고 이자랑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대부분 이렇게 주거든. 1.35로 하래. 그래서 500만원 곱하기 1.35를 계산해주면 최종 답이 됩니다. 요렇게. 그럼 얘도 원금이 120만원이었는데 연이율이고 2년 단위가 맞춰져 있네. 그러면 100분의 106으로 2번 이렇게 하면 이게 연복리로 계산한 거. 그러면 1.12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지? 연봉리 나오면 이런 식으로 묶어야 돼요? 어떻게? 근데 월복리도 똑같은데? 월복리는 단위를 월로만 바꾸라는 거거든? 연의 6%니까 얘는 월 이율로 바꿔주면 6을 12로 나눠줘? 그럼 이거 0.5거든. 0.5%. 그리고 2년 아니고 24개월로. 그럼 그때는 120만원 곱하기 100분의 100.5가 24번. 이렇게. 그랬을 때 나온 값이랑 비교해달래. 자, 매월 초에 10만원씩 60개월 동안 적립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하였다. 지? 네. 1500만원 곱하기 100분의 3 짠짠짠짠 45만원 됐고 6번 더 하세요. 단리랑 복리랑 두 번 풀으래. 단리는 600만원에다가 그냥 5? 100분의 5인데 그게 몇 년? 3년. 그럼 이게 이자값 에다가 600만원 다시 더해주는 거.